안녕하세요. 현실주의자입니다.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한번 부탁드릴게요. 오늘은 카카오페이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이 양아치들이 포착이 됐는데요. 한번 그거를 다뤄보고요. 지금 정보력 없는 자들의 비명이 들리는 거죠. 자, 현재 코스피 상황을 보겠습니다. 말씀드렸던 대로 하락 이후에 계속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습니다. 이 상승했던 캔들은 속임수로 판단이 되고 있고요. 지금 거래량이 조금씩 올라가고 있습니다. 거래량이 조금씩 올라가고 있다. 이것만 체크하시고요. 지금 현재 미국 증시가 좋지 않죠. 예, 뭐 ECB라든가 유럽 중앙은행이라든가 이제 금리를 결정하잖아요. 그런 거에 앞서서 분위기가 좋지는 않습니다. 근데 여기서 갑자기 또 전저점을 깨고 내려간다? 이건 또 애매한 것 같아요. 요 지지선에서 어떻게 움직이는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약간 지리하게 일주일 정도는 스윙을 할 것 같습니다. 그걸 한번 지켜보고요. 여기서 바로 반등하겠지라고 생각하는 건 다소 위험해 보일 수 있다라는 의견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현재 인버스를 통해서 해지 전략을 실행하고 있죠. 떨어지면 인버스 좋아. 약간 이런 상황으로 보고 있습니다. 뭐 그렇다고 시장이 망할 것 같다라는 식으로 인버스에 몰빵하고 있지는 않고요. 그래서 시장을 좀 당분간은 지켜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방향은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대비는 할 수 있다. 대응은 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그거를 저희가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카카오페이가 좀 수상했습니다. 약간 티가 안 나는 교묘한 상황이 있었어요. 진정한 악당들입니다. 저는 매일 공매도 거래대금 상위권을 확인합니다. 오늘은 어떤 종목이 공매도를 많이 했지? 당연히 시가총액이 큰 종목은 그에 비례해서 공매도 대금이 형성되겠지만, 근데 시가총액 대비해서 공매도가 좀 많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달이 안 됐죠. 그 정도에 카카오페이가 공매도가 많은데, 제가 이거 방송에서 언급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카카오페이가 공매도 대금이 좀 많았어요. 왜 저럴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신저가 영역에서 공매도 대금이 막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얘는 이제 상장한 지 얼마 안 돼서 좀 그럴 수도 있겠구나라고 생각하고 넘어갔어요. 좀 이상했습니다. 자, 그래서 카카오페이 주가 흐름을 보겠습니다. 상장부터 보면 지금 현재 계속 신저가 영역이죠. 근데 여기 노란색 막대기가 공매도 당일 거래량입니다. 공매도 당일 거래량이다. 그리고 여기 하늘색 음영은 공매도 잔고입니다. 공매도 잔고는 지속적으로 상승했죠. 예, 지속적으로 공매도를 해왔다라는 게 보이는데, 지금 이 지점을 보면 갑자기 공매도량이 폭발해 버리죠. 요 지점. 신저가 영역으로 내려가고 있는 지점입니다. 5월 초입니다. 5월 초. 5월 초가 돼서 공매도가 갑자기 많이 발생하기 시작했다. 예, 공매도 잔고도 지속적으로 쌓이고 있었고, 오늘 하락했을 당시에 공매도가 굉장히 많이 발생했죠. 요 흐름을 한번 체크하고요. 일단은 공매도는 무위험 수익이 가능하죠. 왜? 지금 카카오페이가 2대 주주가 블록딜을 했다. 예, 블록딜을 위해 기관 수요 예측을 했다. 7일 어제죠. 어제 종가로 했겠죠. 어제 종가는 10만 6천 원입니다. 근데 블록딜은 11.8% 할인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블록딜 가격은 약 93,500원으로 추정되죠. 이 숫자들을 한번 짚고 넘어가는 게 의미가 있는 숫자라서 그런 겁니다. 뭐 그냥 아무런 소식이 없고 분석이 없더라도 93,500원이란 가격은 누군가는 저 가격에 샀다는 겁니다. 블록딜로. 누가 샀는지는 몰라요. 공개는 안 하죠. 어차피 블록딜 주관은 JP 모건이 했으니까요. 그거 외에는 정보가 없습니다. 하지만 누군가는 93,500원에 샀다라는 겁니다. 그럼 사는 주체가 바보가 아닌 이상 93,500원은 그나마 적절한 가격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8일 오늘 종가는 89,500원입니다. 블록딜 가격보다 더 내려갔다. 이거는 시장에 나쁜 소식이 떠서 충격을 받은 투자자들의 투매가 발생했다가 좀 보여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누가 나쁜 놈이냐 이거죠. 정보는 당연히 미리 선취한 자들이 존재하겠죠. 아직도 이 시장에 흘러들어오는 정보들이 참 공평할 거야 라고 생각하는 아름다운 그런 투자자들은 없습니다. 이미 정보는 누군가에게 흘러들어갔어요. 예를 들면 자 블록딜을 한다 칠게요. 어제 블록딜 그 기간 수요가 들어갔다고 했죠. 예측이. 그러면 뭐 어제 점심 때 갑자기 막 선언을 했겠습니까? 블록딜을 하겠다. 살 사람 손 이렇게 하진 않을 겁니다. 물밑에서 작업을 할 거고 더군다나 블록딜을 하는 그 주체는 끊임없는 회의를 했을 겁니다. 카카오페이 블록딜 건이라고 해서 회의를 계속했겠죠. 경영진에서. 그런 식으로 블록딜이 진행되기 위해서 한 달은 준비해야 될 겁니다. 최소 한 달입니다. 기업을 다니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이런 큰 의사결정을 하는 데는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면 그 회의를 할 때 이거는 이제 여기서부터 가정입니다. 회의를 할 때 블록들이 어쩌고저쩌고 얘기했어요. 그럼 이 정보가 과연 그 당사자들만 아는 걸까요? 아니면 좀 흘러갈까요? 저는 약간 흘러갈 확률이 높다고 봅니다. 그러면 블록딜을 한다는 정보는 미리 나갈 확률이 굉장히 높다. 예. 분명히 뭐 비밀 유지 계약 이런 것도 하겠지만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블록딜 받는 애들이 범인이죠. 예. 블록딜 받는 애들이 범인일 겁니다. 자, 기관 중에 삼성증권이랑 한국투자증권이 요상한 행동을 했습니다. 이게 수박밭에서는 신발끈을 고쳐 묶으면 안 되죠. 참외밭에 가서도. 자, 5월 3일입니다. 종가가 10만 8,500원이었어요. 이때 갑자기 한국투자증권이 목표가 16만 원을 제시합니다. 하반기부터 올라갈 거다. 삼성증권도 16만 2천 원 목표가를 제시해요. 저때 당시 종가가 10만 8,500원이었는데 근데 공교롭게도 전날 공매도가 굉장히 많이 발생했습니다. 자, 카카오페이 전망을 봐야겠죠. 근데 제가 한 가지를 더 설명드려야 될 것 같아요. 다시 가자. 자, 공매도로 무위험 수익이 가능하다라는 게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한 가지 간단한 예를 들어볼게요. 자, 제가 10만 6천 원에 공매도를 엄청나게 했어요. 자, 공매도는 뭐죠? 공매도를 하고 나서 주가가 하락할 거다라고 예상하는 그 흐름이잖아요. 공매도를 했다는 건. 자, 10만 6천 원 했으면 가격이 하락해서 만 원이 됐어요. 그럼 만 원에 내가 공매도 한 만큼 사서 갚으면 되는 겁니다. 그게 공매도 로직이죠. 자, 그러면 10만 6천 원에 공매도를 많이 했어요. 근데 블록딜을 받으면 9만 3,500원에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10만 6천 원에 공매도를 한 애들이 블록딜을 그대로 받게 되면 9만 3,500원에 공매도를 상환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면 공짜로 10% 정도 수익을 보는 겁니다. 이거는 그 전환사채라든가 유상증자도 포함됩니다. 똑같은 로직이잖아요. 내가 전환사채를 발행할 애예요. 근데 전환사채는 보통 주가에 할인을 받습니다. 현재 종가는 아니고 최근 종가를 계산합니다. 평균 종가를 내서 이 가격에 전환사채를 발행하겠다라고 할 수 있는 건데 그럼 전환사채를 받는 애들은 미리 공매도를 실행해 두면 되겠죠. 그럼 전환사채를 받을 때 바로 상환하면 되니까요. 그거랑 똑같습니다. 예, 블록딜을 알게 됐으면 미리 공매도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공매도를 한 다음에 블록딜을 받아서 상환하면 되니까요. 그러면 아무런 위험 없이 차익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 나쁜 놈들이냐라고 하면 이런 소식을 내는 애들이죠. 예. 블록딜이 언제 진행될지 알게 된 애들이 만약에 알게 된 애들이 소식을 내겠죠. 아, 이 종목은 올라갈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올라간다? 사람들이 의심을 하지 않고 매수를 하거나 그러겠죠. 근데 블록딜을 해서 싸게 사서 그대로 공매도를 상환하는 거죠. 그래서 예, 정보가 좀 불공평하다. 예, 이건 당연히 인지하고 있어야 되고 블록딜을 미리 몰랐던 투자자들의 잘못이죠. 죄까지는 아닙니다. 그래서 앞으로 카카오페이 전망을 보면 최저가가 지금 85,000원이죠. 최저가가 85,000원입니다. 이 85,000원을 지키는지 봐야 돼요. 85,000원이 조금이라도 깨지잖아요? 그럼 투매가 나올 겁니다. 스탑로스가 엄청나게 나올 거예요. 그때 약간 작전이 들어갈 수도 있겠지만 카카오페이 같은 큰 종목은 작전이 쉽지 않겠죠? 그래서 85,000원을 지키는지만 보고 있으면 된다. 당분간은 손을 안 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물린 사람이 너무 많아요. 예, 물린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신저가 영역에 들어오면 전부 다 물려 있는 겁니다. 신저가 영역에 들어오면 전부 다 물린 상태다. 예, 한마디로 투심이 좋지 않습니다. 그 종목에 대해서. 근데 시황이 흔들리거나 글로벌적으로 악재가 발생하면 제일 먼저 손대는 것이 이런 투심이 흔들린 종목이겠죠. 그럼 카카오페이의 손절이 굉장히 많이 나올 수 있다. 85,000원은 생명선으로 보시고 계속 봐야 됩니다. 가지고 계신 분들은 손절할 타이밍은 좀 지났습니다. 사실 지났어요. 저는 네이버 카카오에 대한 의견은 계속 동일했습니다. 카카오의 그룹 중인 카카오페이도 똑같겠죠. 85,000원을 좀 지키는지 관찰해보자. 당분간은 손을 대지 말자. 그리고 금리 인상에 와닿으시나요? 한번 질문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날아온 문자 한 통을 볼게요. 보시면 금리가 0.5% 인상됐어요. 여기 보시면 변경전이 4.8%인데 변경 후가 5.3%입니다. 약간 양아치죠. 기준금리는 0.25%포인트가 올랐는데 금리는 0.5% 올렸습니다. 좀 그렇죠. 근데 이게 제가 대출받을 당시 제가 코로나 폭락 2020년 3월이죠. 제가 이때 운이 좋게도 분석을 잘 해서 코로나 폭락 때 대출을 많이 일으켜서 그때 들어갔습니다. 3월이죠. 근데 3월에 제가 대출을 받을 때 3.5%였습니다. 근데 지금은 5.3%다. 약 1.8%가 올랐죠. 이런 게 피부에 와닿는 겁니다. 와닿아요.
대출금이 지속 회수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정도 되면 조금 부담이 되겠죠, 사람들이. 당분간은 투자자의 예탁금 규모를 좀 관찰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이 미친 듯한 개인 투자자의 매수세는 사그라들 것 같습니다. 동학 개미 운동이라고 하면서 그때부터 묻지마 매수가 들어온 개인 투자자가 많았죠. 예를 들면 그냥 강남 쪽에 술자리를 가면 그 평소에 투자에 관심이 없을 법한 아주머니 아저씨들이 주식 얘기를 하고 있다거나 MTS를 보고 있다거나 이런 광경들이 전 되게 생소했습니다. 지하철을 타면 전부 다 주식을 보고 있고 약간 이런 거였어요. 기분이 그렇다는 거지 다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아무튼 그런 상황은 이제 없어지고 있다. 개인 투자자의 관심이 사라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개인 투자자가 팔고 있다라고 하면 결국엔 누군가 사고 있는 거죠. 누가 사죠? 외국인 기관이 지금 매수하는 단계다. 즉 폭등하지 않을 거지만 옆으로 행보하면서 외국인 기관이 매물을 늘릴 확률이 굉장히 높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장을 계속 관찰해 봐야 된다. 폭락할 확률은 굉장히 적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소소한 소식인데요. 애플 어쩌나 이거 예전부터 나왔던 얘기예요. EU가 모바일 기기 충전 포트를 USB-C 타입 그 있잖아요. 약간 가로로 동그랗게 긴 거 타원으로. 예전에는 약간 마름모 모양의 USB 타입이었는데 최근에 USB-C 타입으로 바뀌었죠. 갤럭시부터 시작해서. 근데 아이폰은 자기들 혼자 이 기묘한 모양을 쓰고 있었어요. 근데 EU가 야 너네 그러지 말고 USB-C로 통일해라. 약간 미국 그 선진 기업에 대한 견제겠죠. 이렇게 되면 생각해 보면 파인테크닉스라든가 시나콘텍 같은 종목들은 USB-C 그 C 타입에 대한 직접적으로 관련된 종목이거든요. 이런 종목들은 주목할 만하겠죠. 파인테크닉스는 이미 신고가 영역에 들어와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 그 달리던 말이 계속 달린다라는 격언이 있잖아요. 계속 올라갈 수도 있는 거고 시나콘텍 같은 경우에는 신고가 영역에 근접해 있습니다. 신고가를 뚫으면 지속적으로 랠리할 확률이 있기 때문에 이 두 종목은 좀 지켜보는 게 좋을 것 같다. 참고로 저는 아직 안 가지고 있습니다. 안 가지고 있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오펙 플러스 증산 합의에도 꿈쩍 않더니 JP 모건이 유가 140달러 간다라는 진짜의 그런 파렴치 같은 소리 하고 있습니다. 왜냐? 제가 이런 말을 왜 하냐면 작년에 제가 유가 100불 간다고 했을 때 그 유가가 그때 60불에 70불 사이였죠. 유가가 100불을 넘을 거다라고 얘기할 때 전부 다 저런 정신 나간 이러고 말씀하셨겠지만 지금 120불 정도 하고 있죠. 이런 상황에서 작년에 JP 모건은 연말 유가 100달러 어렵지만 이런 식으로 얘기했었어요. 근데 이제 와서는 유가 140달러 간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수라 백작도 이런 아수라 백작이 없죠. 아무튼 유가는 저는 이번에는 120불, 130불을 넘어서기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게 권장 소비자 가격이라는 게 있잖아요. 계속 오를 수는 없는 거예요. 전 의견은 동일합니다. 정부 정책주라든가 포스트 코로나주, 바이오 관련주 중심으로 주목을 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합니다. 추가적으로 4차 산업혁명은 계속 봐야 돼요. 최근에 로봇도 슈팅하고 있죠. 휴림 로봇 같은 건 계속 올라가고 있지만 제가 가지고 있는 T 로보틱스 같은 건 이제 슈팅이 시작했어요. 계속 올라갈지 좀 지켜보려고 합니다. 한마디 용어 좀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이거 못 고쳤네.